아내가 더 이상 당신의 어색한 스킨십을 피하지 않을 때, 그녀가 더 이상 실망감에 한숨 쉬지 않을 때, 그저 타인처럼 무관심하고 냉담해졌을 때, 바로 그것이 당신의 결혼 생활에 울리는 사망 선고입니다. 최근 당신의 아내가 화장실에 갈 때조차 반드시 휴대폰을 챙겨가지 않던가요? 그녀의 발뒤꿈치가 갑자기 매끈하게 관리되고 서랍 속에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릇한 레이스 속옷이 생기지 않았던가요?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순진하게 그것이 단지 갱년기 후의 기분 전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냥 바보가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성심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해부해 온 정신과 전문의 이재인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결혼, 파탄, 수백 건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것을 말해주죠. 여성의 외도는 남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계획적이며 잔혹하게 시작됩니다. 겉으로 당신의 가정은 여전히 완벽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이 아내라고 부르는 그 여자의 영혼과 육체는 어쩌면 이미 완전히 다른 남자의 것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 같은 남편들은 항상 마지막에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당신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이 외면하는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신의학의 렌즈를 통해 당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백한 징후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왜 당신은 항상 마지막에 알게 될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마음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 몸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밥을 하고 당신의 옷을 빨래하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새로운 남자에게 설렘을 느낄 때 그녀의 모든 생물학적 시스템이 변합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며 쾌감 반응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는 더 생기 있어지고 더 환해집니다. 그리고 당신, 무심한 남편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의 갈망 속에서 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6가지 징후는 그 치명적인 변화를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당신의 눈앞에 펼쳐 보일 이것은 시중에 떠도는 추측이나 병적인 늙은이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건의 실제 비극, 제 진료실에서 쏟아진 눈물과 고백,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결혼 생활들로부터 추출해낸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잔인한 가장 명백한 6가지 징후입니다. 각각의 징후는 정신의학의 날카로운 렌즈로 분석된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습니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아내의 인생에서 유일한 남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 아내는 절대 그럴 리 없어 라는 연약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지라도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가 아니라 작은 균열이 보일 때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징후 하나하나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겠습니다. 1. 휴대폰이 분신, 주머니 속에 연인이 되다. 한 여자가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할 때, 그녀의 영혼과 육체가 다른 남자를 향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고 병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그녀와 휴대폰 사이의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커피 테이블 위 핸드백 속에 처박혀 있던 그 무생물이 이제는 그녀 몸의 일부,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신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 마른 욕조턱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옆에 끼고 들어가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마치 보물이나 두 번째 심장인 양손에 꼭 쥐거나 베개 밑에 숨깁니다. 반사적인 행동들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화면을 급히 가리거나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거나 갑자기 화면을 끄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충 대답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을 때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그것을 낚아채지 않습니까? 이 사소한 행동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형성된 자신의 심리적 영토를 지키기 위한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정보통제 본능, 자신의 감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적인 이중성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연락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포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른 남자에게 갈망받는 비밀스러운 세계 말입니다. 그것은 축축한 속삭임, 도발적인 사진, 그리고 늙고 지루한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모험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녀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발각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랑보다 당신에게 바쳤던 존중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외도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명백하며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사망 선고입니다. 2기 침대 위에서의 변화 통나무에서 여왕으로. 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침대 위에서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기분 탓도 그녀가 제2의 사춘기를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빨간 경고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그녀가 통나무처럼 완전히 무감각하고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절망적으로 허둥대는 동안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지만 당신을 꿰뚫어 뚫어보고 천장의 어딘가 막연한 한 지점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당신의 키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은 영혼 없는 시체와 섹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 그것은 거절보다 더 끔찍하며 극한의 모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녀가 갑자기 기이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수줍어하고 수동적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체위와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이끌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속옷 서랍에는 갑자기 얇은 레이스, 그녀가 입어본 적 없는 과감한 디자인의 속옷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놀라서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그냥 호기심에 해봤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새로운 것들의 대부분은 이미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능숙하게 연습한 것들입니다. 제 환자인 62세의 박정민 씨는 아내가 갑자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막연한 불쾌감은 정확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그 여자는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감정전이의 성적 변형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잔인하고 직설적으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만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가 내연남과 나누었던 쾌락을 재현하기 위한 도구, 그림자, 수단일 뿐입니다. 그녀의 모든 신음은 어쩌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3. 외모와 몸에 대한 과도한 관심, 새로운 사랑을 위한 탈바꿈, 자신을 방치하고 낡은 홈웨어를 입던 그녀가
갑자기 강박적으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다이어트를 선언하고 엄격한 식단을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몸의 털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스파에 가고, 제모를 하고, 심지어 값비싼 레이저 시술까지 받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옷들로 채워집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상하고 자세를 교정하며 매혹적인 표정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아본 적 없는 새로운 향수, 새로운 향기를 뿌립니다. 이것은 기분 전환을 위한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매력 재구축 단계라고 불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행동이며 짝짓기 의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는 새로운 대상, 새로운 남자 앞에서 자신을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준비된 상태로 보이기 위해 깃털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바람을 피운 여성의 88%가 외모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이 시작되기 직전 혹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슬프게도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노리는 사냥감이 아닙니다. 4. 혼자 있는 시간의 급증 자신만의 세계 구축. 매일 밤 함께 TV를 보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던 그녀가 이제는 혼자 있고 싶어. 방해하지 마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방문을 굳게 닫고 헤드폰을 끼고 몇 시간이고 자신만의 세계에 잠깁니다. 그녀는 혼자 외출할 모든 핑계를 찾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러 가고 새로운 강좌를 들으러 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 사적인 시간들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분리의 시작 단계입니다. 외부 세계, 즉 내연남과의 소통이 더 강해지고 빈번해질수록 합법적인 배우자인 당신과의 연결을 끊고 싶은 심리가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적인 공간은 그녀가 당신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연락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자신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비밀 통로, 비밀의 방이 된 것입니다. 당신들 두 사람의 공동주택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고 그녀의 개인 방이 바로 비상탈출구가 된 것입니다. 5. 대화는 늘었지만 영혼은 죽었다. 또 다른 특이하고 미묘한 징후입니다. 당신들 사이의 말은 더 많아진 것 같지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대화는 기계적이고 의식적이며 마치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기 요금은 어떤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내면의 고뇌를 나누는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일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미 가장 깊은 속마음, 가장 즐거운 웃음, 가장 진실한 눈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모두 쏟아부었다면 당신에게는 껍데기뿐인 영혼 없는 말들, 건성으로 하는 고갯짓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몸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지만 두 개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감정적 분리입니다. 6. 이상할 정도로 다정해진다. 죄인의 친절.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알아채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며 가장 무서운 징후입니다. 밤낮으로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이전보다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당신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요즘 피곤하지 않아요? 당신 걱정돼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사줍니다. 그 다정함, 그것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가식적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위장하는 것이며 그녀를 갉아먹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짓된 관심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과잉 감정 보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거짓된 친절로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 좋은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다정함이 더 이상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배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6가지,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오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이미 쓰여진 선고입니다. 이제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에 기반하여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소름 끼치도록 낯선 느낌, 한 침대 위에서 익숙한 두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공간, 그것은 아마 당신의 결혼이라는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 당신의 뇌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시끄러운 경고음일 것입니다. 그녀가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변한 것은 머리 스타일도 옷 스타일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수십 년간 당신만을 똑바로 가리키던 감정의 나침반이 이제는 조용히, 은밀하게,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남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위에서 폭로한 6가지 죽음의 신호, 만약 그중 2가지 이상이 당신만의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붕괴의 시작점이며 이미 전이된 영혼의 암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 원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행성이 태양의 궤도에서 서서히 끌려나가듯 그녀의 감정, 욕망, 눈빛, 행동이 차례로 빨려나가고 당신들 사이의 연결은 이제 텅 비고 차가운 결혼의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잠들고 매일 밤 당신의 온기를 찾던 그 여자가 요즘에는 항상 등을 돌리고 침묵하는 등 뚫을 수 없는 얼음 성벽만을 남겨둡니다. 당신에게 웃어주고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더 자주, 더 신비롭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 선고입니다. 수많은 비참한 남편들이 제게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대부분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면했습니다. 당신들은 장님, 귀머거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진실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차갑고 잔인한 가정하에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 유일한 방패입니다. 당신의 내장을 핥히는 그 막연한 불쾌감,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병적인 의심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원시적인 생존 본능으로 먼저 감지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뇌는 치명적인 위협이 닥치기 직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관에 기반한 위협인지라고 부르며 이것은 특히 사랑의 생존이 위협받는 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녀의 말은 평소와 같고 행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함,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소름 끼치는 낯설미 반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뇌가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성공한 사업가인 63세의 이명철 씨는 어느 순간 아내의 눈빛이 자신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본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대화는 더 많아졌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영혼 없는 질의응답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게 오가던 질문에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느꼈습니다. 그 불쾌한 느낌을
몇 달간 그는 내가 늙어서 괜한 상상을 하나 보다 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운명의 날로부터 정확히 7개월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모든 진심과 너무나 많은 비극을 목격한 자의 고통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배신은 싸움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등을 돌리는 배신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게 웃어주고 당신을 위해 밥을 하고 당신과 대화하지만 당신은 점점 그녀의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나 당신 자신의 집에서 하숙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나열한 6가지 변화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백 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이상한 느낌, 그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반응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낯선 표정, 어색한 미소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 안의 직관, 야수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관은 때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이 일부러 무시했던 그 감정은 분명히 경고가 아니라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은 그 감정을 믿으십시오. 눈을 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당신을 불태워버릴지라도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당신 안에 남은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명백한 진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계속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녀가 당신을 향해 웃고 있더라도 당신에게는 그 미소가 멀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감정이 먼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은 이별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비참한 남편들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한 남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거짓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저 혼자만의 산산조각 난 마음뿐이었습니다. 66세의 김기범 씨. 침묵의 배신에 의해 속에서부터 죽어간 한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떤 관계든 회복은 결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보다 먼저 당신의 감정을 살피십시오. 그녀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면 더 이상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알아차려야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멈추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짓과 고통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사랑을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단호하게 끝낼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서져가는 마음을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지금은 당신 자신을 먼저 구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외면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여기 용감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켠다면 저는 더 깊고 더 솔직한 황혼의 성심리 이야기,
이 전쟁에서 당신이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진솔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진다면, 만약 우리가 감히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물을 수만 있다면 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제 채널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